dream of all our children playing in the sun. 세금 깎으면 성장한다라는 이론이 바로 부자들의 이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노무현. 지역구도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전라도 사람이 주축인 새천년 민주당에서 이 영남 사람이 대권주자 되겠다는 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민주화를 가장 가로막고 있던 장벽은 다름 아닌 지역주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바로 이 망국적 지역주의의 문제점을 일찍이 직시하고 그리고 이에 맞서 싸우는 것에 자신의 정치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오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음을 당합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무리가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세계에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말이십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이놈아 계란으로 말미식이다. 고만돌아,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재임 시절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보게 되면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는 전혀 다른 상이한 그런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냅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돼야 합니다. 워낙 그 기득권 체제가 강고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을 했던 것 같고,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그것이 결국 민주주의를 더욱더 성숙시키는 이런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를 남겨준 것이 아니냐. 존경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미처 전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합니다. 성국수처럼 노 대통령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한테는 정말 푸르름이었고 희망이었어요. 여느 대통령과는 다른 소탈한 모습에 노짱이라 불렸던 서민 대통령. 그 영정 앞에 뒤늦은 고백이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왜 이렇게 나서주지 못해서 그분을 지키지 못했나. 많은 사람들 보니까 더 그런 원망이 더 커지네요. 7일 밤낮 100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밤이면 시민들은 촛불을 밝혀 고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요. 진짜 전 노사모는 아니었지만 노사모보다 더한 노사모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옆집 아저씨처럼 편안한 당신이 좋았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는 고집스러운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노짱을 상징하는 노란색 종이 비행기가 고향을 떠나는 운구 차량에 쏟아집니다. 국민들의 가까운 버시고자였던 대통령. 그런 그였기에 오늘 우리는 노짱 노무현을 추억합니다. (2008년 6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의 정기총회가 경남 양산에서 열렸습니다. 원래 한 6년 전부터 가족들과 같이 다녔거든요.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지향점과 행동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전국의 노사모 회원들이 모이는 자리, 그 중심에는 노무현이 있습니다. 당시는 촛불 전국으로 예민한 시기, 노무현은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노사모는 2000년 6월 6일 대전의 한 PC방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시작은 2000년 4.13 총선 직후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에서 낙선한 노무현의 홈페이지에 1000건이 넘는 분노와 위로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뻔한 정치판에 질려있던 사람들은 지역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한 젊은 정치인에게 매료되었고,
시민 스스로 국내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은 불행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요 참 기쁘거든요. 그리고 참 행복합니다. 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가슴 속에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포기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진보이고 그 역사의 진보는 하루 이틀에 한두 개의 사건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정치인들은 뜻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가치를 가지고 지향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하는데 정치를 몇 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뜻과 자리가 충돌하는 것을 느끼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자리를 지키자면 뜻을 꺾어야겠고 뜻을 세우자면 자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갈등 속에 그런 모순 속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훌륭하게 출발한 정치인이 자리와 뜻을 놓고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양심껏 소신껏 정치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시민이 주권자이고 그 주권을 현실 속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명실공히 주권자의 뜻을 받들면 그것이 그가 처음 세웠던 뜻과 항상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시민주권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시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대통령은 당신입니다. 마음이 담긴 취임 기념 우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노란색 옷과 모자에 담긴 그 마음을 흔쾌히 받았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 선 사회. 10년을 함께 해온 노무현과 노사모의 신념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한 푼도 받은 적 없지만 희망이란 단어가 이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아유 이거 한 달 동안 안 씻을 거예요. 군대 간 거라는 거예요. 한 달이 남고 이제 변치 않는 그 신념, 소신 바람에 흔들리듯이 또는 자신의 어떤 안위와 이익을 쫓아서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욱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날 김해 봉화마을로 가는 길. 노사모는 오늘 노짱과 함께 봉화산을 오를 계획입니다. 시골길을 걸어 들어오니 벌써 많은 관광객들이 노짱의 생가에서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합니다. 빼곡히 남겨진 글들이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그동안의 수직적인 대통령을 쭉 보다가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시는 그런 대통령님이 굉장히 이렇게 저희한테 굉장히 마음적으로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더 오히려 퇴임하고 나서 그런 걸 더 많이 느끼게 되니까 더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노사모 회원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섞여 사저 앞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진짜 당대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 보여요? 지금은 그냥 지금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생각도 못했죠. 진짜 못한다고 그냥 난리가 아니었지. 근데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마찬가지거든. 그런 건데. 아, 지나봐야 알아. 맞아. 그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노사모 못지않은 열성 팬들의 환호.
노사모의 노장은 어느새 모두의 노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깔모자는 노란색 말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뭐 했냐 물으면 평가가 어떻든 간에 할 만큼 했다. 확실합니다. 아니, 제가 막 그냥 꼭 그랬다는 게 아니고 하도 못했다고 하니까 결코 내가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좌절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가슴 아파요. 대통령은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으면 되지만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그 정치적 목표는 또 하고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대통령은 언제라도 또 바뀔 수 있습니다. 5년 지나면 또 바뀌고 5년 지나면 또 바뀌고 할 수 있지만 이 지역구도는 누가 바꾸냐 이거죠. 이 엉터리 정치판은 누가 바꾸냐. 제가 못 바꿨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바꿔주세요. 소탈하고 거침없는 언변, 노장을 찾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 비서들이요 간이 조마조마합니다. 대통령이 시국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한방 똥볼 찰까봐. 저는 아무리 잘 차도 똥볼이다 하면 똥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똥볼 안 찼지? 아,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썩은 정치를 바꿉시다. 서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그것은 노무현의 소망이자 많은 국민의 소망이었습니다. 서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는 끝난 겁니다. 인정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대통령은 끝났지만은 노장은 살아있다. 노사모의 수명이 제 생존 여명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냐 하면 노무현은 죽어도 노사모는 살아있다. 탄핵 무효의 촛불로 붉게 물들었던 서울 광장이 2009년 5월 노랗게 일렁입니다. 노사모에 투영된 노장의 마음이 오늘 대한민국을 노란색 희망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엇입니까? 서민 대통령도 바보 노무현도 비주류 정치인도 아닌 친구 노무현으로 기억하는 부산상고 53회 동기들을 분향소 지하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촌놈이죠. 끝까지 세련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촌놈 출세했네. 대통령까지 하고 큰 출세를 했다 아닙니까? 얼굴이 새카맣고 보면 정말 누구 같아 촌놈처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촌놈 한 명 있었다. 대한민국 상위 1% 무리 틈에 끼어 기죽을 만도 하건만 개혁이니 서민이니 지역이니 제 말이 옳다 빡빡 우겨대고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품격 없다 경박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얻어맞아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크고 작은 건 대봐야 한다며 탁 깨놓고 말하길 즐겼던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시렵니까? 이 시대 최고 촌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말한다. 촌놈은 겁이 없다. 사저 그 앞뜰에 있는데 40년 전 얘기죠. 있는데 건너편 산에서 불이 반짝반짝 했습니다. 저게 뭐냐? 이제 밤에 저기 도깨비 불이다. 그럼 도깨비 잡으러 가자. 한 300m쯤 되는데 그 깜깜한 산 속에 뛰 들어가가지고 공동묘지 뒤에서 담배를 물고 뻐끔뻐끔 피우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간 기억도 있습니다. 겁없던 고등학생 노무현. 88년 첫 금배지를 달고서도 겁없긴 마찬가지였다. 비애를 느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7월 25일까지만 해도 8천만 원을 주니 못 주니 싸우다가 며칠 지나니까 이 1천만 원도 올라갔는데 아마 다부지게 누가 달라들었던 모양입니다. 돈 10억 이 5년 동안에 말입니다. 34억 5천만 원.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이거 옳다고 생각하는 길은 끝까지 항상 했지. 옆에서 아무리 친구라도 잘못 얘기하면 도로 원수만 사고 자기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2001년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밑보이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었던 보수 언론에게도 겁이 없었다. 언론 자유는 언론 사주의 특권과는 구분되어야 된다. 언론은 자유를 누려야 하되 언론 사주가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을 권력으로서 어떻게 흔들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언론의 밥인데 대통령도 밥인데 어떻게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두고 보십시오. 다음 정권 넘어가면 기자실이 되살아날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데모질을 해버리고 넘겨주려고 합니다. 지금 뭐 원래부터 뭐 애골수인데 뭘 이래 샀죠. 되든 안 되든 옳다 싶으면 무조건 덤비고 보는 촌놈 기질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계속된다. 패가망신으로 지금은 이제 쓸 수도 없는 독재 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입니다. 지금 다시 국가보안법 꺼내가지고 그런 일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시대, 인권 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안보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요란 떨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의 안전을 지켜낼 만한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외통수에서도 그의 외골수 기질은 변함이 없었다. 잘못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노력해서 반드시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켜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촌놈은 계산에 약하다. 이 친구는 아마 우리 동기 중에서 2학년 1학기 때 부2급을 땄어요. 제일 먼저 땄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아주 그 시골에서 북이 부자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부산 상고 시절 동기들 중에 계산이 빨라 제일 먼저 부기 2급을 땄던 노 전 대통령. 하지만 현실에선 계산에 약했다. 그때 당시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지원하면 외부의 사람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해주면 전부 삼자금 금지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석기 여사 시신이 탈취되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 노무현 변호사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부산에서 체포돼가지고 구속되고 그 이후로 변호사 자기까지 박탈되는 정지당하고
그때 이제 잠바를 입으시고 얼굴이 새카맣고 보면 정말 누구한테 촌놈처럼 아주 그냥 우리 그때 양복 입을 때인데 마치고 퇴근해서 소주를 같이 마시고 꼼장어 시켜놓고 내 소주를 마시던 기억이 납니다. 영도 다리 밑에 그 꼼장어 집 가서 그 할 때 한잔 하던 소주 잔 놓고 하던 이야기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그때 노동운동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변호사 생활하면서 아주 그 엘리트 집단하고 같이 일해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겠죠. 잘 나가던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또다시 노동운동가로 계산적이었다면 쉽지 않았을 터. 줄을 잘 서야 떡고물이라도 떨어진다는 정치판에서도 그는 계산적이지 못했다.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박수로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반대표로 합니다. 자기가 김영삼이 바람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만나있어. 그래 니는 그리 가면 장관이라도 할 텐데 왜 그리 안 가나. 내가 그 말을 한 일이 있지. 그러니까 나는 그리 갈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려고 하면 따라갔으면 장관이라도 하고 좀 편해할 낀데 그걸 안 가고 지는 큰 거를 보고 진짜 뭐 야망이 있었겠죠. 그니 한 길로 제가 참 간 거기.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다면 당선이 유력시 됐다. 하지만 그는 결국 부산행을 택하게 된다. 지역주의로 나뉘어진 현실 정치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계산법이었다. 영남 호남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국적 지지를 만난 전국적 지도자가 돼서 동서를 하나로 묶어내고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화합과 통합의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보죠. 계산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는 아니고 자기가 뭐 하나 자기가 생각 옳다고 생각하면 그 뒤에 딴 거 생각 계산을 별로 안 해요. 항상 원칙주의 그게 되게 강했던 거죠. 촌놈은 꾸밈이 없다. 계곡밖에 없었고요. 옷에 대한 관심도 없고 촌놈이죠. 꾸미지 않은 건 옷만이 아니다. 걸러내지 않은 직설적인 화법은 임기 내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인사권 넘기라고 하니 전 대통령으로서 화가 많이 납니다.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겁니까? 이게 그게 평소에 어릴 때부터 항상 하던 얘기입니다. 그런 헛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시렵니까? 격식 없고 솔직한 대통령의 화법은 때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다. 대우나 민자 투자하겠습니까? 혹시 한국의 지도자가 다시 무슨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그 위기감이 생깁니다. 대통령 5년 동안 하면서도 자기 그냥 있는 소리 다 해버리고 사는데 그거는 순수한 자기 본 마음이라 국민들은 그것을 대통령이 되면 아주 위대한 현자같이 보는데 나는 그 국민들도 그 좀 수준이 이렇게 높아서 그런가 아니면 현자로 추앙을 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촌놈은 헝그리 정신이 있다. 이게 지금 보자 1959년이네 3월 2일자 35회 졸업생. 지금 공부를 상당히 잘 하셨더라고요. 소농으로 생활은 하류이나 교육열은 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2명 중에 키가 작아 1번을 벗어날 수 없었던 초등학생 노무현.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해도 배짱은 살아있었다. 어린이 회장을 6학년 때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정말 소견 발표를 했다고. 근데 이 친구가 올라가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올라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가 어제 저녁에 노름물레가 살로 다 이래버서 아침밥을 안 먹고 나와서 큰 소리로 말 못 하겠습니다. 이래칸 애라. 그 기억이 내가 나지. 얘 집이 이제 본산이다 보니 저쪽 쪽이다 보니 저쪽 쪽 학생이 작고 시내 쪽에 학생이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시내 쪽에 이 학생이 그 당시에 그 박스코이라고 그 친구가 둘이가 그 입학을 했는데 이님이 이제 박스코이니까 석은코이라고 하고
노무현이는 참 작았거든. 자가 만날 돌콩 별명이 돌콩이라 그 당시에. 그래서 썩은 콩 묵지 말고 돌콩 묵자하고 우리 이래서 하거든 어릴 때. 주류였던 읍내 썩콩을 물리치고 학생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비주류 돌콩 노무현. 40년 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일을 낸다.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기호 2번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촌 출신, 상고 출신, 인권 변호사 출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 비주류라는 꼬리표. 헝그리 정신이 없었다면 주류들 틈에서 살아남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몰라 민중을 위해서 또 서민들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하는 그런 치고 나가는 그런 거는 참 농촌에서 말이지 그 보리 거기에 보내고 또 뭐 모신게 하는 저력을 가지고 저러는가 하고는. 노 대통령 큰 형이 그 노인현 씨라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부산대학 법대로 나오셔가지고 삼천포 그 세무서에 그 당시에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대개 그 법대 나오셨기 때문에 그 노 대통령 보고 이제 자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대학 보낼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첫 시험 칠 거라고 자기 형이 그 큰 형이 부산시청에 가서 이제 원서를 접수하고 돌아가시는 길에 삼천포로 돌아가시는 길에 거기 이제 차 타러 가시다가 이제 그 불의의 그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말하자면 그 자기 동생의 그 사법고시 원서 접수증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비운을 맞이하게 됐으니까 굉장한 그 쇼크를 받아가지고 동기부여가 아주 강하게 해내야 되겠다는 것이 강하게 작용한 거 아닌가.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열망과 함께 모두가 가난하지 않은 세상을 꿈꿨던 노 대통령.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을 기억하는 평범한 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촌놈은 촌을 좋아한다.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하시면서도 농촌 정책, 또 지방 분권 정책, 농촌 마을들을 잘 갖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실제로 임기 내내 그분을 노력을 하셨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반짝했던 약속이 아니라 평생 숙제였다. 모범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접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그 모범을 세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돌아오셨습니다. 그 농촌조차 다 황폐화돼 폐허가 돼버리면 우리 이제 뭐 서울에 이제 갇혀 살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과수원에 이 딸기밭이 있었다는 사실 모르죠? 우리 그 건너 감나무 과수원에 이 딸기밭이 있었어. 근데 이 정도면 따나? 예. 근데 그때는 그래 품종이 좋은 것이 아니었고. 맛이 어떠세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딸기 맛이죠.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촌놈 한 명 있었다. 촌놈은 촌스러운 게 가장 큰 무기였다.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해봤기에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았고, 잃을 게 없었기에 가진 자들에게 덤비는 걸 겁내지 않았고, 투박한 사투리로 탁 터놓고 인간적으로 다가가길 즐겼고, 모난돌이 정맞는다는 소박한 어머니의 말 속에서 불의에 굴하지 않아야 됨을 배웠다. 계산에 약했던 촌놈이라 잘 나가던 변호사도 국회의원도 버릴 수 있었다.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에 살았던 촌놈은 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그리고 결국 촌에 잠들었다. 제가 하고 싶은 노래는요,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내가 부둥켜 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하고 악수하고 싶습니다. 국민과 닿고 싶었던 대통령. 소통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조금이라도 그런 소통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확 좀 풀면 좋지 않겠는가. 국민과 대화하고 싶었던 대통령. 시민의 여론이 그 사회의 흐름을, 사회의 방향을 바꿔버리니까요. 네티즌들이 사회의 방향을 바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내 맑은 웃음의 그날 위해 국내 최초 인터넷 팬클럽이 생긴 정치인 노무현. 2002년 대선에서 인터넷의 힘은 컸다. 네티즌의 촛불은 그에게 대통령 당선이라는 영광을 안겼다.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국민 모두가 한마당에서 소통하고 참여한다는 뜻이다. 외신에서는 세계 첫 인터넷 대통령의 탄생이라고 보도했다.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는 압도적으로 저를 지원하는 글이 압도적이었는데 요새 보니까 저도 인터넷에서 박살나고 있더군요, 보니까. 노 전 대통령의 화법은 지금까지의 대통령과는 사뭇 달랐다. 대통령님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특별히 챙기시는 부분은 없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기밀입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서 권위 대신 웃음을 발견했다. 특히 남성들의 정력에는 아주 최고예요. 네, 특히 이제 풍기 인삼은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이거만 먹으라고 갖다 내고. 그러나 소탈한 화법은 잦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대통령을 동네북처럼 이렇게 두드리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직설적인 말들은 보수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대통령의 격한 발언이 나라의 법도를 무너뜨렸다. 대통령의 집착증과 광기. 막말하고 자신의 감정 하나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통령 입만 쫓아다닌 언론의 가벼움이 문제다. 무릇 언론은 가슴속의 의지를 읽어야 하는 것 아닌가? 친구 같은 대통령 이렇게 공약했으니까 근엄한 친구가 아니라 난 옆에서 그냥 소주도 한 잔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편안하게 손짓 발짓 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친구처럼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대통령 4년 하고 나서 새삼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한편 네티즌들은 노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수많은 UCC 사용자 지적 콘텐츠를 만들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대통령의 이름과 얼굴을 웃음의 소재로 삼는 것이 조심스러운 시절이 있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을 편하게 이야기했다. 국립국어원이 출간한 신조 관련 책에 실린 노면스럽다라는 표현을 놓고 노면스럽다는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주는 데가 있다는 뜻으로 노 대통령을 비꼰대서 생긴 말이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비판적인 정치 패러디부터 합성사진, 신조어까지 다양한 패러디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현실 정치에서의 소통은 난항을 겪기도 했다. 자신의 오랜 지지자들도 등을 돌렸던 이라크 파병. 미국의 요청은 어느 지역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비전 투병 재건 지원 부대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의 말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반대의 촛불이 광장을 밝혔다.
이 시간 현재 서울 광화문과 국회 앞에선 촛불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통을 원칙으로 삼았던 참여정부의 입장에서는 뼈아픈 경험이었다. 반전 열기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 출신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 사회 엘리트주의 역시 참여정부의 소통을 어렵게 했다. 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통합신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낸 반면 한나라당 등 일부 의원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 문화일보는 대한민국이 하향 평준화되었다. 아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망상을 키웠다고 하였다. 신병률 경성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조선 만평을 연구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을 묘사한 97.9%가 부정적 모습이었다. 나머지는 중립적이거나 모호하게 그려졌으며 긍정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었다. 임기를 마친 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귀향 대통령이 된다. 농사를 짓고 함께 산책을 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친근감을 느꼈다. 그의 별명 노간지, 불이하자면 멋쟁이 노무현이란 뜻이다. 저기 그대가 보이나요? 오늘도 같은 시간이죠. 언제나 조금 처진 너희로 나 스쳐가죠. 살짝 미소 지은 건가요? 혹시 날 알아챈 건가요? 아침을 닮은 그때 향기가 날 사로잡죠.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시민 참여 정치의 실현을 위해 애썼다. 정책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은 그런 소통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무대였다. 개방, 공유, 참여, 책임.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참여 민주주의 가치였다. 그의 필명 노공이산. 조금씩 흙을 옮기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소통의 장을 천천히 넓혀갔다. 그 마당이 좀 좁습니다. 여러분, 마당이 좁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이 오셨으니까 비좁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는 넓은 마당을 꿈꿨다.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마당. 그가 떠난 마당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는다. 소탈하고 투박하고 준비한 발언이라기보다 그냥 즉흥적인. 대단히 소탈하시고 그다음에 인간적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위적이시지 않고 굉장히 강렬했어요. 얼굴에 굵은 주름도 있고 말하는 어법도 경상도 남자 특유의 화끈한 이런 게 있어 매력 있는 정치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노무현 정부, 즉 참여정부는 친북 좌파 정권이었습니다. 친북도 아니었고 좌파도 아니죠. 극우 세력이 볼 때는 중도 우파도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참으로 왜곡된 이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념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은 또 지극히 이념적인, 근데 그 이념 자체가 아주 왜곡된 그런 틀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역사를 돈의 편이 아니라 사람의 편으로 좀 이끌어가고자 하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가치와 정신이 놓여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는 사실 어떤 남자인지 아십니까? 정의로운 남자입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여성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옳은 길을 위해서 사는 정의로운 남성을 진짜 좋아합니다. 사상이 섹시한 남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매력이 있었고 이 엄청난 이 수호 기득권의 구조
정부에서 반권위, 반지역주의 이러한 그 주장을 내걸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도전을 모색한 그러나 워낙 그 수구 기득권 체제가 막강한 이런 구도에서 제 판단에는 좀 덜 바보스럽게 그래도 힘이 붙이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고 정의롭고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었으면 정말 바보스럽게 끝까지 좀 그렇게 해나갔으면 했던 그런 글쎄요, 그게 뭐 무리한 이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봉화마을로 돌아가는 것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현 정권이 굉장한 질투에 빠지겠구나, 일단. 인간적인 질투. 사실 대통령 아니야, 뭐 어떤 직위가 있더라도 그 질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받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것이죠. 예를 들어 올리버 스톤 영화에 닉슨이라고 있는데 닉슨은 평생 그 케네디에 대한 질투로 살았다는 정신 분석이 나와요. 그야말로 몰상식이 판치고 있는 이런 현실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현실의 희생자로 그렇게 몸을 던져야 되는 그런 현실에 대한 공감이 깊이 있게 우리에게 작용하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근데 그거를 노출을 안 한 거잖아요. 혼자 견디신 거잖아요. 어떤 그런 같은 인간으로서 그래도 이 시대의 지도자였고 그런 양식과 양심을 가진 분이 그렇게 힘들고 아파하는 사회 속에 내가 산다는 거에 대한 공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말만 때나 정말 이렇게 핥히고 뭐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곳에서 좀 편안하게 쉬셨으면 하는 생각이죠. 감사합니다. 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다음에